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강력한 10가지 말이라는 책입니다. 리치 디보스 지음, 황선용 옮김, 아름다운 사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도 꼭 필요한 말입니다. 이 책은 간단한 말을 활용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그 10가지 말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력한 10가지 말 중 첫 번째는 제가 틀렸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10가지 말 중에서 제가 틀렸습니다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는 입 밖으로 내기가 가장 어렵고 또 진심을 담기도 어려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남들 앞에서 인정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나를 아껴주길 바라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래전 아내 헬렌이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그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헬렌에게 아침에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고 당일 퇴원해도 좋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난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전날 입원해서 긴장도 풀고 여유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수술을 앞두고 아침에 일어나 급히 달려오고 싶진 않아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싫었던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해 입원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술 전날 입원했습니다. 그 다음날 의사는 내게 손을 꼼꼼히 씻고 수술을 참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나는 확대의 기구를 통해 의사가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복잡한 과정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헬렌이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병원에 최대한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는 편리함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 나는 아내에게 사과하면서 내가 틀렸고 그녀가 옳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내면에서 실질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틀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므로 그것을 인정하기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스스로 틀렸다고 인정하는 자세는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틀렸음을 소리내 인정할 경우 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사람 역시 변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 혹은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말에는 긍정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간단한 말로 상대방의 태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시인하면 부정적인 분위기가 아닌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므로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력한 10가지 말 중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인데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길 원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거나 그들의 장점을 알아볼 만큼 겸손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과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때 할 수 있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사과하는 행동을 잘못을 인정하는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상대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에는 치유하는 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심으로 화해하거나 위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상대방이 알게 해줍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틀렸을 때 말다툼을 하고 나서 용기를 내 미안하다라고 말한 일,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친구에게 적절한 말을 해주기 위해 고민한 일,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자신감을 잃은 친구를 위로해 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미안합니다 혹은 유감입니다 라는 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습관이 들면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로 습관화할 경우 자신이 틀렸을 때 또는 남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하면 침묵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안합니다 라는 말에는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과 틀어지거나 끝날 가능성마저 있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무엇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소중한 인생의 한계를 긋고 해볼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갖추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냉정히 따져보되 그것을 핑계로 삼아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걸림돌을 목표 달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설령 도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에게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 능력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강인함과 용기를 바탕으로 다음에 다시 도전해도 됩니다.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거나 자신감을 키워 다른 일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해낼 만한 일을 찾아내 주저하지 말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때 꿈은 크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비판 혹은 조롱의 대상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일단 도전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은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로 회의감에 시달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사람들로 인해 그런 생각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바람에 딱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시도해보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 수 없다와 반대되는 말은 시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아 울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강하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표 성취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 역시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저 좀 보세요 라며 관심을 끌려는 행동은 아이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일 때 하던 저 좀 보세요 하는 말에 드러난 욕구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욕구는 상대방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위치에 서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을 보며 혼자 자랑스러워 할 때도 기분이 좋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기분은 몇 배 더 좋아집니다. 우리는 모두 존엄성이 있는 인간이며 조물주가 내려준 재능을 이용해 각자 특별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든 이를 잘해낸 사람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는 말을 들려줄 최고의 기회가 손안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미래에 누릴 성공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 교사, 코치의 역할을 맡았다면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지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표현할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고마워하는 사람 또는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를 매일 도와주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리고 불평은 너무 빨리 쏟아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데다 사느라 바빠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걱정스럽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면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다면 자신이 놓인 환경에 더욱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인데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꼭 함께 일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업에 당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일원인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은
끝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듣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당연시하고 그들의 존재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강력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좋게 생각하고 일의 성과도 좋아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말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 여부는 누군가가 일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믿음, 서로가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동료와 가족 간에는 신뢰가 필요하며 우리는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은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활동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상태에서 하는 운전, 회사일, 매달 지불받는 월급, 쇼핑, 은행 업무, 결혼생활, 원만한 대인관계 등 신뢰가 필요치 않은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리더를 따르려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신뢰는 리더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자질 중 하나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리더십은 일상생활, 즉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리더는 믿음직스러워야 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이 기꺼이 따를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강력한 말 아홉 번째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조물주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임무를 부여했고 누구나 세상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능과 직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모두의 재능 및 직업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지 라거나 내가 너보다 강해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과 설전을 벌이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잣대로 분류하거나 그들의 특성을 임의로 단정 짓는 것은 사람들의 존엄성과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견에 따라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생을 서로 비교하면서 사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과 그들의 관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기술을 익히면 언제든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강력한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칭찬을 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강력한 말, 마지막 말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혹은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말보다 더 따뜻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애정을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말에는 깊은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애정 표현입니다. 우리는 친하게 지내거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강력한 10가지 말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